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주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폴리뉴스 이강윤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제 출마 이야기를 이제 해보고 있었는데요. 자, 이제 여권 내부에서도 뭐 상황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일부 엇갈린 시선도 있습니다만 우선 이게 상대적인 경기니까요. 야권 이 반 총장에 대한 혹독한 검증 예고하고 있는데요. 벌써 쓴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 총장이 현실 정치의 칼날 검증을 끝까지 버텨낼 것이냐. 이거 주목되는 대목인데 지금 이해찬 의원 복당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반 총장 저격수로 나설 것이다. 이런 분석. 자,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동향이고 네. 이게 뭐 총리도 지냈고 몸집이 상당히 크죠. 네. 야권 새누리당 더민주의 이제는 민주당이라면서요. 124명 의원 야칭 민주당을 쓸 수 있게 됐죠. 124명 의원 중에는 가장 정치적 캐리어나 체급이 높고 또 아주 강성이고 할만하고 정치적 비중을 갖고 있는 분인데다가 지역구가 거기고 출신도 거기고 공교롭게 반 총장도 뭐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어쨌거나 체급은 상당한 거 아닙니까? 네. 정치적 체급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해 보려는 뭐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제기함직하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일선의 권투로 말하면 극렬한 파이터로서 막 맨 일선을 이끌면서 최전선에서 막 왔다 갔다 치고받고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중요할 때 뭐 무게는 잡겠죠. 다만 반 총장의 경우는 청문회라는 걸 거치지 않았어요. 네. 그럼 국민들은 하다못해 국회의원이나 장관 후보가 되겠다는 것도 우리 꼼꼼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네. 이틀씩 날 잡아서 별거 다 하고 언론들도 달라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네.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예우는 지키되 그가 일국의 지도자이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동등하고 공평하게 검증의 절차는 있어야죠. 근데 뭐 대통령 후보 청문회는 없으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렇죠.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국회 네.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물론 이제 언론 검증이라거나 그거 검증이냐 공세냐 네거티브냐 이제 또 이런 진흙탕 네. 싸움이 되긴 네.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언론은 언론대로 그리고 우선 본인이 먼저 소상히 밝히는 게 저는 예의라고 보고요. 네. 장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문 체크하는 몇 가지 수십 가지 항목이 있듯이 네. 그거에 준해서 소상히 밝히고 그 이외에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도 밝히는 게 반 총장 본인으로서나 그 지내온 캐리어로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네. 야당에서도 깎아내리기 위한 검증에 앞서서 객관적인 팩트 검증은 좀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다가 논점이 생기고 석연찮은 점이 있으면 질문하고 그러다 보면 날선 말들이 오가고 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끄러운 점은 서로가 감내해야 될 거 아닌가. 아무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이건 명백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이해찬 전 총리는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 당시에 반기문 총장이 외교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 시절이었죠? 예. 그러니까 같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거고 네. 또 우리가 업무 스타일도 알고 의사결정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찬 의원으로서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좀 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참여정부가 전폭적으로 또 밀어줬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등등과 관련해서 뭐 만약에 새누리당 후보로 이제 반기문 총장이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 뭐 서운한 부분들도 있고 뭔가 할 얘기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해찬 의원의 부분은 강한 어떤 그러니까 친노의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언급을 하거나 전면에 나섰을 때 이 적극적인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비호감도 많은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국무총리까지 지냈고 선수도 뭐 거의 최다선 아닙니까 지금? 네. 서청원 의원 빼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분이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구체적인 거 가지고 꼬치꼬치 얘기를 하겠나 하는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뭐
이해찬 전 총리를 빗대서 저격수다, 공격수다 이렇게 뭐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하면은 그 자체가 또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 저격수라는 표현은 두 분 다 조금 이제 과하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데 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북핵으로 안보가 불안해 국민들은 유엔 사무총장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난 10년간 사무총장으로 있는 동안 핵 문제에 대해 어떤 노력과 성과를 보였는지 국민들에게 답을 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보면 좀 공격적이잖아요. 네. 야당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 오늘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한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이제 새누리당 여권 내에서도 이 남지사도 지금 이제 대권 잠룡 아닙니까?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당내에서? 저는요. 남북 문제 이거는 뭐 진영별로 새누리 사람이니까 반기문 총장한테는 좀 살살 질문해야 되고 네. 야당 사람은 좀 세게 질문해야 한다는 그런 단순 이분법적 도식화에는 절대 반대입니다. 네. 아직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국인 출신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국제기구 대단한 수장을 배출했을 때 은근히 기대했던 거 뭡니까? 아니 은근히가 아니라 솔직히 큰 기대를 했던 게 네. 그를 매개고리로 해서 남북한 남북 문제의 교착의 돌파구를 좀 찾고 네. 평화 쪽으로 가는데 기여해 주기를 바랬던 거 사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10년의 임기를 채우는 동안 반기문 총장 물론 한반도 문제가 중러미 1등 4개국 핵심 4개국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 혼자 한다고 뭐가 잘 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네. 혁혁한 노력도 잘 안 보였고 성과는 없었고 심지어 방북하려는 몇 번의 시도가 북측에 의해서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네. 그렇다면 왜 거절당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대북 자세 접근 방법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네.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유엔 사무총장은 국가 수반의 예우와 그렇게 받고 있어요. 네. 대단히 중요한 자리면 한국인을 떠나서라도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에서라도 역할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남경필 지사가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야를 벗어나서. 네, 남경필 씨가 반기문 네네. 청장한테 뭔가 잽을 좀 세게 날려서 자기도 동시에 떠보려고 했다? 글쎄 그런 정치적 해석도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국민이라면 네. 지식인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질문이고 아마 반 총장은 귀국하면 틀림없이 이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 네. 차례. 이게 남지사의 말이어서가 아니라 네, 네, 정치인이어서가 아니라 대권 경쟁자여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할 법한 본질적인 질문이다. 언론인들도 충분히 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검증의 첫 단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를 뭐 어떠세요? 모든 이른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예를 들면은 지자체 장으로 있는 지금 여러 명 중에서 또 지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이 지자체 장으로 도지사면 도지사, 시장으로 있는 동안에 과연 시정을 어떻게 이끌었고 도정을 어떻게 이끌었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가 냉정하게 이루어져야죠. 이 반기문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 동안에 저는 이 북핵 문제 해결 물론 북핵 문제가 지금 현안 이슈가 돼 있으니까 그걸 꼭 집어서 이야기한 건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뭐 반기문 총장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유엔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미일 중러의 강대국의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만약에 유엔 사무총장이 방북 기타 등등도 그런 국제관계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만 콕 꼬집어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 과연 어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자유 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그것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냉철한 검증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모든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정말 냉정한 평가가 검증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정말 뭐 여야를 막론하고 혹독한 검증이 예고되고 있군요.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야권에서 문제 제기를 뭐 총공세로 하면서 지금 의혹 제기 단계이긴 한데 자, 미르 재단 또 K스포츠 재단
저는 참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이 두 재단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 의혹이 야당의 의혹은 이런 겁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이자 지난 2014년 청와대 문건파동의 당사자였죠.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인데 이 최순실 씨 이름이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상당히 상위에 올라 있는데 이 권력형 비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이 위원님 이거 어떻게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커다란 게이트 또는 굉장히 인화성 강한 물질이 하나 터졌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아직 지금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진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권력형 비리인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서 추진됐던 일해재단 같은 건지 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팩트는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의혹 일단 제기 이렇게 봐야겠죠. 돈의 액수 거의 뭐 1,000억 두 재단 합치면 1,000억에 육박하는 거 아닙니까? 800억 뭐 몇백억 하니까. 네. 그다음에 등장 인물들 심상치 않죠. 그다음에 모금의 속도와 재단 허가가 난 그 일사천리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의 행정처리 이런 것들로 보면 누구라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일단 상식적인 것이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런데 청와대가 그 코웃음 치면서 일고의 가치도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네. 무 자르듯 잘라버리는 것은 조금 지나친 대응이 아닌가. 네.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 현재 뭐 한겨레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매달고 이전에는 맨 첫 보도는 조선일보였고 네. 중앙일보에서도 한번 살짝 다루다가 그때는 안종범 수석까지 미르재단과 네. 안종범 얘기까지만 나오다가 더 K재단이라는 게 하나 나왔는데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며칠 만에 돈 1,000억을 끌어모으고 재단 승인은 하루 만에 나고 그중에 한 재단 이사장 지금 K재단 네. 재단 K 거기는 뭐 그 최태민 목사 딸 최순실 씨가 자주 다니는 마사지 센터의 센터장 몰라 그분이 뭐 전문성 있고 적임자인지 모르지만 네. 남들이 볼 때는 좀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무 잘라버리면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역시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역시 소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이고 조사 여하에 따라서는 무슨 범죄 혐의나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정을 어긴 게 있다면 명백한 처벌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자세한 조사를 해보겠다. 그리고 신속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하겠다. 저는 그게 맞는 자세라고 봐요. 네. 청와대 측에서.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오히려 지금 레임덕이다 임기 말이다 자꾸 어수선해지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터지니까 왜 이 나라에서는 역사는 반복된다더니 꼭 권력형 비리 같은 일이 자꾸만 터지지라는 의문을 사실화시키느냐 이거예요. 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선의의 것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보면. 네. 또 아닐 수도 있고. 네, 돈을 어디 엉뚱한 데 쓴 것은 또 없다 그래요. 돈은 잔뜩 모아는 놨는데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일도 안 하면서 뭐하러 모았나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들지만 네. 어디 헛군데다 안 쓰고 개인이 착복하지 않았다면 일단은 다행인 것인데 네. 이 모든 것을 밝혀야지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그나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두 개라도 하려고 할 때 방해가 안 되지. 지금 뭐 자연재해까지 터지고 막 어수선하고 주력 산업인 조선과 해운이 이렇게 팍팍 넘어지는데 알고 보니까 세계적으로 파장이 엄청 크고 우리는 미처 몰랐던 거 아닙니까? 네. 민심이 흉흉해진다는 거 별거 아닙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빡빡해지면은 각박해지다가 자연재해까지 겹치면 사람들 다 옛날식으로 생각이 돌아가요. 게다가 이런 권력형 비리가 의심되는 대형 사건이 터지면 누군들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다뤄야 합니다. 내년 선거를 위해서라도. 네. 자, 소정석 국장님은 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야당의 의혹 제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핵심 인물이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파괴력과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는 사안인 거고. 네. 왜 그러냐면 저도 뭐 한 3, 4년쯤 전에 어떤 사람한테서 이 최순실 씨가 생각보다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흔히 그러니까 그냥 야당에서 이제 비선 실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된 부분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상당히 좀 의혹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재단 뭐 설립 같은 걸 할 때 이게
아무리 빠르게 뭘 해도 접수하고 거기서 심사하고 이러면 정말 빠르게 해도 일주일 이상 가거든요. 네. 보통 한 20일 이상 이렇게 가고 일주일 뭐 한 달, 두 달 빠르죠. 넘기는 경우도 네네. 있습니다. 이런데 거의 접수하고 하루 이틀 뒤에 승인이 났다. 이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는 부분을 충분히 볼 수가 있다. 거기다가 19개 대기업들이 바보입니까? 돈 단 1억을 쓰는데도 이게 다 공돈이 아닌데. 기부를 받으려면 엄청난 절차와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고 그 19개 기업이 800억 원을 두 재단에 냈다. 물론 이제 사회공헌 활동 등을 위해서 뭐 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쭉 훑어보면 이 재단들이 구체적인 어떤 목적을 쭉 설정을 하고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좀 출연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닌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그런 것 없이 이 대기업들이 여기다 출연을 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그렇다면 왜 출연을 했냐는 겁니다. 지금 거기다가 이제 전경련 역할론까지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그 어버이연합 사건도 있었지만 네. 전경련의 역할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이런 것이 일반 국민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뭔가 투명하게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보도를 보니까요. 770억을 모았는데 이 미르재단이 2015년 지난해 10월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은 재단인데 K스포츠재단은 올해 초에 설립됐죠. 올해 초에. 네네. 근데 이제 대기업이 보통 이제 사회공헌으로 책정한 금액을 여러 군데 이제 쏴줄 때도 상당히 나름 검증 절차를 거치거든요. 이게 몇 천만 원 대기업으로부터 이 사회공헌 등등 해서 협찬 받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수십억 몇 억씩을 대기업들이 쫙 이렇게 냈다는 것은 이게 그냥 일이 아닌 거죠. 뭔가 거부하기 힘든 곳에서의 강력한 것이다라는 교감이 없이는 절대 지갑 안 열죠. 네, 자, 이 팩트의 확인은 필요하다. 하지만 SK 뭐 삼성이 67억, 뭐 SK가 38억 등등등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네, 이 돈의 규모가 크기는 커요. 자, 야당이 지금 뭐 이 검증을 예고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인데 이게 좀 어떻게 다뤄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역시 시간이 빨리 갑니다. 자,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폴리뉴스 이강윤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는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바일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틱톡탁 탁틱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오일.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황보화,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